훅. 두바이의 화려한 마천루와 금으로 장식된 슈퍼카들 뒤에는 대부분의 관광객들이 보지 못하는 충격적인 현실이 숨어 있습니다. 제가 말하는 곳은 바로 소나푸르 같은 곳으로 두바이의 꿈을 건설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충격적인 생활 환경입니다. 두바이는 지구에서 가장 가혹한 기후 중 하나에서 솟아난 놀라운 도시로 끝없이 펼쳐진 모래 언덕과 페르시아만의 물이 감싸고 있습니다. 오늘날 두바이를 언급하면 그것은 세계에서 가장 부유하고 현대적인 상징 중 하나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한때 도시의 생명선 역할을 했던 항구는 급격히 성장하며 해양 무역을 증가시켰습니다. 진주 양식이 번성했고 곧 두바이는 아랍 세계의 주요 무역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수십억 달러를 들여 이 미래적인 도시 풍경을 만들었지만 정부는 기본적인 인프라보다는 시각적인 효과를 우선시했습니다. 그 결과 이 도시는 외관에 너무 집중한 나머지 배수 시스템이 거대한 건물들을 처리할 수 없어서 실제로 트럭을 이용해 하수 처리를 해야 했습니다. 오늘날에도 두바이는 하수 시스템이 완전히 완료되지 않아 일부 지역에서 여전히 탱커 트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빠른 발전은 고유의 문제도 가져왔습니다. 인 12년부터 2018년까지 이 도시는 56%의 경작지를 잃었으며 그 주요 원인은 사막화였습니다. 이는 도시의 인프라가 확장되면서 자연 자원을 희생시키고 있다는 심각한 우려를 불러일으킵니다. 관광객들이 5성급 호텔과 인공 해변을 즐기는 동안 두바이에는 소나푸르라는 평행세계가 존재합니다. 여기서는 두바이의 꿈을 건설한 이주 노동자들이 실제로 살고 있으며 그들의 생활 조건은 가슴 아프기 그지없습니다. 1960년대 두바이는 아직 영국의 보호국이었고 주로 어업, 진주 채취, 소규모 무역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생활은 단순했고 낙타 목동들이 넓고 황금빛 사막을 가로질러 지나갔으며 도시의 미래는 불확실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1966년에 사막 밑에서 석유가 발견되면서 세계에서 가장 놀라운 경제붐의 서막이 올랐습니다. 갑자기 두바이는 전 세계적인 금광이 되었고 전 세계에서 사람들이 이 기회를 잡기 위해 몰려들었습니다. 도시 중심의 호화로움과 소나푸르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겪는 고난의 뚜렷한 대비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기온이 50도에 달하는 도시에서 노동자들은 문과 창문도 제대로 없고 냉각 시스템도 없는 좁은 오두막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곳들은 임시 숙소가 아닙니다. 이곳은 두바이의 좋은 주택, 음식, 교통, 의료보험이 제공될 것이라고 믿고 온 수천 명의 사람들의 집입니다. 이들 중 많은 사람들은 현대판 노예제도와 같은 시스템에 갇힌 것을 알게 됩니다. 그들은 매달 800디르함, 약 200달러의 월급에서 절반 이상을 가족에게 보내며 남은 돈으로 세계에서 가장 비싼 도시 중 하나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두바이는 세계에서 가장 낮은 실업률인 0.05%를 자랑하지만 이 통계는 잔인한 현실을 숨기고 있습니다. 직장을 잃은 노동자들은 새로운 일자리를 찾지 못하면 30일 이내에 추방됩니다. 이로 인해 사람들은 생존을 위해 아무리 착취적인 일이든 상관없이 일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것이 바로 진정한 진보의 대가일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두바이의 상징적인 부르즈 칼리파를 들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이 탑은 두바이의 부유함과 호화로움의 궁극적인 상징이 되었습니다. 높이가 818m에 달하고 163층에 달하는 이 건물은 단순히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건물이 아닙니다. 이 건물에는 약 1790제곱미터의 24캐럿 금박이 사용되었습니다. 이를 기준으로 보면 이는 모나리자 그림을 46 269번 덮을 수 있는 양의 금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이 건물이 실제로 물을 갈망한다는 점입니다. 기온이 50도에 달하는 날에는 부르즈 칼리파는 시간당 12,500톤의 냉각수를 소비합니다. 이는 매일 거의 100만 톤의 물이 소모된다는 뜻입니다. 건설 비용은 15억 달러에 달하며 두바이는 이 프로젝트를 완성하기 위해 막대한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놀라운 점은 이 공학적 기적이 바로 그 하수차들이 언급된 그 문제에도 기여한다는 사실입니다. 두바이 거리에서 보이는 탱커 트럭 중 일부는 사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빌딩을 서비스하는 것입니다. 이 영상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을 잊지 마세요.
앞으로도 더 많은 내용을 공유할 예정이니 기대해 주세요. 이제 금이 단지 보석이 아니라 ATM, 자동차, 심지어 디저트에까지 사용되는 세계로 떠나봅시다. 두바이의 금에 대한 관계는 단순히 보석 가게를 넘어서 있습니다. 도시 곳곳에 있는 특수한 ATM에서 금덩어리와 금화를 인출할 수 있습니다. 이 ATM들은 단순한 기계가 아니라 현재 금 시세에 따라 매 시간마다 금값을 업데이트하는 정교한 기기들입니다. 유명한 골드수크 시장에서는 금을 중량으로 사고 가장 좋은 가격을 협상할 수 있습니다. $30면 24캐럿 금 1g을 살 수 있고 자판기에서는 최대 250g의 금 덩어리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사치스러움은 금을 통해 사람들이 부를 과시하는 방법에서 나옵니다. 두바이의 엘리트들은 수백만 원에 달하는 금박이 입혀진 버투 전화기를 들고 다니며 자신이 좋아하는 자동차를 전부 금으로 도금합니다. 이 도시는 1, 2비 23달러짜리 금가루 컵케이크와 16달러짜리 금으로 코팅된 아이스크림을 판매합니다. 이는 단순한 자랑거리가 아닙니다. 이 초고순도 식용금은 안전하게 먹을 수 있으며 미용과 건강에 좋은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반대로 다른 나라에서는 왜 사람들이 음식은 배급카드로만 살 수 있을까요? 이 나라에 대해 더 알고 싶다면 영상 상단 링크를 확인하세요. 댓글에 직접 링크도 남겨두었습니다. 그리고 잊지 마세요. 다음 부분에서는 날아다니는 경찰 순찰팀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두바이의 백만장자들은 교통 문제의 궁극적인 해결책을 찾았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교통체증 위를 날아다닙니다. 두바이에서의 헬리콥터 교통은 뉴욕이나 파리보다도 더 활발하며 헬리 두바이와 같은 회사들은 부유한 사람들을 위한 경관 투어나 VIP 교통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하지만 더 미래적인 모습을 보려면 두바이 경찰은 SF 영화에서 볼 법한 비행 오토바이를 타고 순찰을 돌고 있습니다. 이 4개의 프로펠러를 가진 차량은 최대 10m의 높이까지 비행할 수 있으며 시속 100km까지 속도를 낼 수 있습니다. 두바이의 경찰차는 꿈의 차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만 달러짜리 메르세데스 SLS AMG는 4초 만에 시속 100km에 도달하고 30만 달러 이상인 페라리 FF는 최고 시속 335km에 달합니다. 이외에도 177대만 생산된 초이귀 에스턴 마틴 1771179만 달러, 최고속도 354km의 뷰가티 베이론 250만 달러이 포함됩니다. 두바이는 2026년까지 상용 비행 택시를 완성할 계획입니다. 이 비행 차량들은 시속 300km의 속도로 150마일을 날 수 있으며 최대 4명의 승객과 1명의 조종사를 태울 수 있습니다. 현재 45분이 걸리는 차로 가는 길을 공중으로 단 6분 만에 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솔직히 말해봅시다. 내일 4도시에서 비행 택시가 제공된다면 타보시겠습니까? 댓글에 5번을 남겨주세요. 전 세계 대부분이 드론 배달을 시도하고 있는 가운데 두바이는 이미 도시 전역에 이를 구현했습니다. 시스템은 놀라울 정도로 간단하고 완전히 자동화되어 있습니다. 주문을 하면 문자로 코드가 전송됩니다. 15분 후 드론이 미리 설정된 경로를 따라 지정된 위치에 도착합니다. 배달 알림을 받으면 코드로 드론의 와이파이 시스템에 연결합니다. 그런 다음 물건이 안전한 높이로 서서히 내려져 당신이 그것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두바이에서 거의 90%의 음식 회사들이 배달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고 60%의 소비자들이 온라인 앱을 통해 구매를 합니다. 드론 배달 시장은 음식을 넘어 빠르게 확장되고 있습니다. 드론은 이미 부품과 의약품을 배달하고 있으며 곧 깨지기 쉬운 물품도 처리할 계획입니다. 이는 시험 프로그램이 아니라 지금 두바이에서 일상적인 생활입니다. 두바이의 초부유층 사이에서 중매 서비스는 꽤 인기가 있습니다. 두바이의 억만장자들은 이러한 중매업자의 전문성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며 여성들이 두바이의 거물들과 결혼할 기회를 얻기 위해 경쟁하는 행사들이 자주 열립니다. 2016년에는 4,000명의 중국 미혼 여성이 두바이 억만장자 아내가 되기 위해 선발 행사에 참여했습니다. 행사 주최 측은 12명의 여성을 뽑아 최소 770만 달러 이상의 자산을 가진 잠재적 남편들과 만날 기회를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 미인 선발 대회는 미인 대회보다 더 엄격하다고 묘사되었습니다. 이 행사는 1960년대 중국 청두에서 열렸으며
예선후 300명이 결승에 진출했고 그중 280명만이 실제로 참가했습니다. 참가자들은 교사, 요가 강사, 대학원생, 미인대회 우승자 등 다양한 배경을 가지고 있었고 가장 어린 참가자는 18세, 가장 나이가 많은 참가자는 48세였습니다. 선발 과정은 3가지 철저한 심사를 거쳤습니다. 첫 번째는 외모 평가, 두 번째는 경제적 독립과 경력 상태 평가, 세 번째는 결혼 전문가들에 의한 데이팅 및 연애 역사 평가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참가자들은 우정, 인생관, 취미 등 자신의 개인적인 문제를 발표했습니다. 최종적으로요 12명의 여성만이 두바이로 여행을 가서 잠재적인 억만장자 남편들과 만날 기회를 얻었습니다. 이 행사는 두바이의 극단적인 부가 다른 곳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기회와 상황을 만들어낸다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이제 두바이의 부유한 가문에 시집 가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두바이의 부유한 가문에 결혼하는 것은 생각보다 훨씬 복잡한 현실이 있습니다. 한편으로 당신은 동화처럼 들리는 믿을 수 없는 특권을 얻게 됩니다. 슈퍼카를 이용하고 왕족처럼 파티에 참석하며 앞서 이야기한 금 ATM에서 금을 인출할 수 있습니다. 두바이는 여성들을 독특한 방식으로 존중합니다. 결혼식에서 지참금은 전혀 없고 사실 그 반대입니다. 신랑의 가족이 신부의 가족에게 상당한 액수의 돈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신랑의 가족이 이를 감당할 수 없다면 약 2,400달러의 정부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두바이의 며느리가 되는 삶은 믿을 수 없는 재정적 혜택을 가져옵니다. 물은 사용량에 관계없이 한 달에 약 13달러에 불과하고 정의는 거의 공짜입니다. 소득세가 없으며 외국인도 예외가 아닙니다. 자녀들은 무료 교육을 받을 수 있고 매력적인 장학 패키지도 제공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특권에는 엄격한 규정이 따릅니다. 당신은 독립적인 존재에서 사실상 재산으로 변하게 됩니다. 항상 보수적인 옷과 베일을 착용해야 하며 친척이 아닌 남성과 단둘이 만날 수 없습니다. 심지어 다른 남자의 이름을 대화 중에 언급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가장 충격적인 제한은 남편이 모든 문서의 권한을 쥐고 있다는 점입니다. 여권, 결혼 증명서, 재산 소유 문서, 자녀들의 출생 증명서까지 모두 남편이 보관합니다. 만약 떠나거나 여행을 가고 싶다면 남편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많은 두바이의 남편들은 아내가 집 밖에서 일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며 자신만이 가족의 주된 생계를 책임지고 결정권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두바이가 제공하는 편안한 삶과 최소한의 재정적 부담을 고려할 때 그 자유는 심각하게 제한됩니다. 두바이 며느리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고급스러운 생활을 위한 독립을 포기하는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두바이에는 잘 모르고 있으면 심각한 법적 문제에 빠질 수 있는 문화적 규칙들이 존재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발바닥을 다른 사람에게 보이는 것은 매우 모욕적인 행동으로 여겨집니다. 발은 신체 중 가장 더럽다고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이는 이슬람의 의식적인 세정에서 기인하며 기도 전 발을 씻는 것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신발은 발의 연장선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신발로 사람을 때리는 것은 매우 모욕적인 행동입니다. 이런 작은 차이가 중요하지만 두바이에서 살아가거나 방문할 사람이라면 반드시 이해해야 하는 문화적 차이입니다. 복장 규정도 엄격히 시행되며 이를 위반하면 체포될 수 있습니다. 무릎 위로 올라가는 옷이나 낮은 목선, 맨살이 드러나는 옷은 금지됩니다. 얇고 비치는 옷이나 타이트한 의상도 불쾌감을 주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해변에서는 반바지나 비키니를 입을 수 있지만 해변에서 호텔로 이동할 때도 거리에서는 수영복을 입고 다닐 수 없습니다. 사진 촬영 규정은 특히 엄격합니다. 사람들의 동의 없이 사진을 찍는 것은 불법이며 소셜미디어에 사진을 올리면 최대 50만 디르함, 약 136, 120달러의 벌금과 6개월 징역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무슬림 여성의 사진을 찍는 것은 절대 금지되며 그녀들과 악수를 나누는 것도 금지되어 있습니다. UAE에서는 공공장소에서 욕설을 하는 것이 법적으로 완전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문화적 선호나 사회적 기대가 아니라 심각한 법적 요구사항입니다. 사람을 모욕하거나 비난하는 경우, 특히 공무원을 모욕하는 경우에는 최대 2년의 징역형,
2만 디르함의 벌금 또는 2가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UAE는 공공질서를 매우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이 규칙은 온라인 플랫폼에도 적용됩니다. 소셜미디어에서 사람을 모욕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25만 디르함에서 50만 디르함까지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도 욕설이 금지되어 있으며 집행은 기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두바이는 거주자와 방문객 모두가 항상 공공장에서 존중하는 행동을 해야 한다고 기대합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가벼운 대화일 수 있는 것이 여기서는 심각한 법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제 더 기분 좋은 이야기로 바꿔보겠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충격적입니다. 두바이는 커피와 같은 단순한 즐거움마저 극단적인 부의 상징으로 변모시켰습니다. 상징적인 부르주알. 아랍 호텔에서는 24캐럿 금 카푸치노를 주문할 수 있습니다. 진한 에스프레소 위에 반짝이는 금박을 얹어 고급스러운 조명 아래 제공됩니다. 이 커피는 쉽게 주문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고객은 최소 하루 전 미리 예약을 해야 하며 가격은 한 잔에 약 $26입니다. 이 음료는 부드럽게 구운 마시멜로와 벨벳 초콜릿에 담긴 마시멜로와 함께 제공되어 맛뿐만 아니라 럭셔리한 경험을 제공합니다. 금 테마는 다른 간식에도 확장됩니다. 금으로 장식된 팝콘과 최대 $10,000에 달하는 금으로 포장된 초콜릿이 있습니다. 이런 사치스러움은 거의 비현실적으로 느껴지지만 두바이에서는 그저 또 다른 일상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버거를 생각하면 빠르고 편리한 패스트푸드를 떠올립니다. 하지만 두바이는 이 겸손한 식사를 호화로운 경험으로 변모시켰습니다. 칼리파 버거는 일본 와규 소고기를 사용해 입에서 녹는 듯한 식감과 부드럽고 풍부한 맛을 자랑합니다. 그 위에 부드러운 바닥까지 꼬리가 올려져 있어 이 버거는 빠른 식사가 아닌 고급 다이닝으로 격상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특별한 점은 프레젠테이션입니다. 이 버거에는 금으로 감싼 달걀과 희귀한 트러플 버섯이 얹어져 있으며 마지막으로 24캐럿 금가루로 덮인 번이 특징입니다. 한 개당 $136라는 가격에 판매되는 칼리파 버거는 당당히 버거의 왕이라는 칭호를 얻었습니다. 두바이에서 금 카푸치노와 $10,000짜리 초콜릿이 존재하는 이 도시에서 이 버거는 의외로 겸손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버거는 단순히 먹는 것이 아니라 접시 위에서 럭셔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두바이의 부유한 사람들은 매일 금을 먹지는 않지만 세계 최고의 진미를 지속적으로 즐깁니다. 두바이가 페르시아만 연안을 끼고 있는 위치 덕분에 신선한 해산물이 풍부하지만 상류층은 품질을 유지하기 위해 전 세계에서 공수된 옵션을 선호합니다. 고급 어시장에서는 상어 고기, 블루핀 참치, 킹크랩과 같은 고급스러운 해산물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진미들은 비용을 고려하지 않고 최고의 품질을 요구하는 두바이 상류층을 위해 공수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슈퍼카와 $1,000,000짜리 요트가 즐비한 이 도시에서 과일과 채소는 종종 가장 비싼 품목입니다. 두바이의 가혹한 사막 기후 때문에 대규모 농업이 거의 불가능하여 모든 것은 수입해야 합니다. 간단한 샐러드가 때때로 5성급 스테이크보다 더 비쌀 수 있습니다. 망고, 체리, 무화과와 같은 이국적인 과일은 두바이에서 사치품으로 취급됩니다. 이는 그 가격과 이 사막 도시에서의 희귀함을 반영합니다. 부족함과 수입 제한 때문에 기본적인 농산물도 고급 가격을 자랑합니다. 두바이 요리에서 특히 눈에 띄는 단 음식은 바로 대추잼입니다. 대추는 두바이 문화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세계 최고로 꼽히기도 합니다. 정성스럽게 가꾼 야자수에서 수확한 이 대추는 부드러운 질감과 진한 캐러멜 같은 달콤함을 자랑하며 상류층의 식탁에서 필수적인 식품입니다. 부유한 사람들 사이에서 특별한 날에는 더 대단한 요리가 등장합니다. 바로 통째로 구운 낙타입니다. 이것은 일상적인 식사는 아니지만 두바이 상류층이 특별한 요리 경험을 위해 얼마나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지 잘 보여줍니다. 두바이는 이미 호화로움으로 유명하지만 도시의 수중 호텔은 호화로움을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렸습니다. 그중 가장 눈부신 작품은 바로 아틀란티스 더 팜입니다. 이는 인공 서민팜 주메일에 위치한 걸작으로 현대적인 공학의 경이로움입니다. $15억 어마어마한 비용을 들여 건설된 아틀란티스 더 팜은 단순한 호텔이 아니라
수중의 천국으로 가는 관문입니다. 도심의 번잡함에서 벗어나 손님들에게 바다의 신비로움을 극대화된 럭셔리로 체험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수중 스위트룸에서는 바닥부터 천장까지 이어지는 창을 통해 65천 마리 이상의 해양 생물, 상어, 가오리, 수많은 형형색색의 물고기들이 유유히 떠다니는 수족관의 환상적인 풍경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아름다움은 매 순간 변하는 살아있는 예술작품과도 같습니다. 이외에도 호텔은 세계적 수준의 레스토랑들을 자랑하며 유명 셰프들이 초현실적인 바다 배경 속에서 정교한 요리를 제공합니다. 아쿠아벤처 워터파크는 상어가 가득한 탱크를 통과하는 짜릿한 놀이기구를 제공하며 진정한 모험가들에게 잊을 수 없는 경험을 선사합니다. 만약 당신이 부유하고 지구를 떠나지 않고도 다른 세상에서의 경험을 꿈꾼다면 지갑을 열 준비를 해야 합니다. 두바이에서는 문 두바이 프로젝트가 바로 그 꿈을 현실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두바이에는 거대한 달 모양의 리조트인 문 리조트가 건설될 예정입니다. 이 리조트는 수백만 명에게 달의 표면을 그대로 재현한 거대한 구형 구조물을 통해 달에 발을 딛는 느낌을 선사할 것입니다. 이 건물은 높이 7.38피트, 둘레가 2000피트를 넘는 크기로 세계에서 가장 독특한 건축물 중 하나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경이로운 외관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문 리조트는 5성급 호텔, 최첨단 컨벤션 센터, 고급 레스토랑, 스파, 다양한 오락시설 등을 갖춘 호화로운 피난처가 될 것입니다. 특히 우주선에서 영감을 받은 인테리어와 달 착륙을 체험할 수 있는 테마가 있는 명소들은 전 세계 여행자들에게 큰 인기를 끌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두바이의 진짜 모습을 여행했습니다. 소나푸르에서 충격적인 조건에서 살아가는 노동자들부터 대부분의 월급보다 더 비싼 금가루가 뿌려진 버거까지 두바이는 현대 문명의 극단적인 모순을 대표합니다. 이 도시는 무한한 부와 전통 문화, 첨단 기술과 기본적인 인프라 문제, 인간의 야망이 무엇이 가능한지에 경계를 밀어붙이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두바이는 단순한 여행지가 아니라 불평등과 혁신이 함께 존재하는 미래를 엿볼 수 있는 곳입니다. 우리가 탐험한 15가지 사실들은 두바이가 동시에 영감을 주기도 하고 문제를 안고 있는 도시임을 보여줍니다. 노동자들이 극단적인 부의 상징물을 건설하는 한편 억만장자들이 금 ATM에서 금을 인출하는 현실 속에서 두바이는 진보와 인간성에 대해 불편한 질문들을 던집니다. 진짜 두바이를 이해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이 도시는 전 세계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트렌드를 대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극단적인 부의 집중, 이주 노동자에 대한 의존, 외관을 중시하는 인프라 우선순위, 그리고 전통 가치와 현대 기술의 충돌은 두바이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이는 전 세계 도시들이 마주한 도전의 예고편입니다. 두바이에 대한 사실 중 무엇이 가장 충격적이었나요? 소나푸르의 열악한 생활 조건, 금으로 덮인 모든 것, 아니면 감옥에 갈 수 있는 엄격한 문화적 규칙들이었나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리고 구독과 알림을 설정해 두시고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지원은 정말 큰 의미가 있습니다. 행운을 기원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말고 눌러주세요. 새로운 영상을 놓치지 마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